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최근 시장에 업앤다운이 많아서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번 영상에선 현재 경제 상황과 뉴스를 통해 암호화폐 불장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은 온전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고 이것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동의하시거나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피크는 11월 말부터 12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자료와 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세계 경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미국 경제 지표와 현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코로나 케이스와 사망 건수입니다. 보시다시피 3개월 전 6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경제를 재가동하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 건수도 함께 늘고 있죠. 미국은 최근 레이벌데이인 노동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났다 돌아왔고 가족, 친구, 지인들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는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연말엔 국군의 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같은 굵직한 연휴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델타 바이러스가 100% 잡힐 거라 예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선 아직 많이 퍼지지 않은 알파, 베타, 감마 등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도 있기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020년을 봐도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 1월 초까지 코로나 케이스가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한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실업자 수, 고용 증가, 물가지수, 테이퍼링 등 경제와 국가 정책에 연관이 있고, 이 모든 건 저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를 포함해 자산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업률과 고용 증가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 노동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관련 자료입니다. 편하게 차트로 보시면 작년 5월달 피크를 찍고 점점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8월달은 5.2%를 기록해 실업률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이유는 경제 재가동을 위해 닫았던 비즈니스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8월 신규 고용을 보면 72만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3만 5천으로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지금부터 연말까지 코로나 숫자가 올라간다면 실업률은 다시 올라가고 신규 고용도 떨어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선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자산시장엔 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코로나가 계속 확산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를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최종 결정을 11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 결정이고 증권법에 따라 상품에 대한 승인 반려 결정을 최장 240일까지 연기할 수 있어서 올해 11월 달엔 승인 혹은 거절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으로는 아마도 이번에 SEC에서 처음으로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연말의 가격 상승을 위해 비트코인 ETF 승인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계획 중인 테이퍼링과 곧 예상되는 자산시장 조정으로 불안한 대중들에게 가격 상승과 상당한 포머를 만들 걸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마켓탑이 형성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비트코인의 최고점인 64,000달러고 이 날이 바로 코인베이스가 IPO를 진행했던 날입니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의 큰 호재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날 이후 바로 떨어져 버리고 회복하는 듯 했지만 크게 조정을 줬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뚫고 날아갈 것 같게 뉴스를 만들고
포머를 만들면서 이 시장을 잘 모르는 수많은 개미들을 태우고 큰 하락을 만들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시간 12월 17일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 미국 제도권 시장에 처음 진입해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 곧 5만 달러 간다, 10만 달러 간다 등 엄청난 포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시는 대로 정확히 그 날이 마켓 탑이었습니다. 저는 올해가 2017년 연말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고점을 찍을 수 있는 다음 이후로는 미국 세법과 1099K 양식입니다. 이미 연준은 이번 연말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 돈줄 조이기를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번 달 21일, 22일에 있을 연준 FOMC 정례 회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다른 유튜버들이 이 내용은 다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실업률 수당으로 엄청난 돈을 푼 미국은 고물가 상승과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찍은 달러를 다시 걷기 위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2017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암호화폐로 벌은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를 꾸준히 해왔지만 미국 국세청에선 거래소나 저의 협력 없이는 제 암호화폐 수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지난 3년간 암호화폐 수익을 보고하지 않았어도 국세청에선 거의 알 방법이 없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2021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제가 사용하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 이제 1099K라는 양식을 고객과 국세청에 동시에 제공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1099K 양식엔 제가 암호화폐를 판 총 수익이 기록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조금은 더 확실하게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러려면 2021년 연말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분위기여야겠죠. 이런 이유로 저는 올해 연말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0% 정도 됩니다. 4년 전 불장에서 알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바로 2018년 초로 35%까지 도미넌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로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트렌드로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탑을 찍고 도미넌스가 40대를 뚫고 30대 초중반까지 내려가고 알트코인에 엄청난 불장이 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4년 전과는 다르게 이더리움, 카르다노, 바이낸스 등 많은 프로젝트들이 자리를 잡았고 많은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개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알트에 더 많이 쏠릴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 자료들과 경제 상황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예측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놓고 매수, 매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